안녕하십니까. 랑아의 김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미정은 누구다? 난 누구다? 이렇게 밝혀주세요. 마음껏. 네. 저희 스폰서님은 조기철 이선혜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따뜻한 리더 이기수 이경진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과외, 학원 강사, 학습지 선생님 등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했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었고요. 그 시기에 악성 주부습진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뉴스캔을 제품으로 소개받아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뉴스캔을 제가 좀 성격상으로 좋은 거 좋다고 막 소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좀 알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으로까지 입문이 되었고요. 그렇게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배우면서 한 2년 반 정도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모두 모르고 들어왔었는데 이 안에서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있던 분이 나오셔서 이 안에서 배우긴 했지만 그 조직 성장에서 약간 아픔을 맛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큰아이가 사춘기가 왔고 저는 병원에서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숨고 싶었을 때 그런 암 진단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되어 주었어요. 그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한다는 핑계로 다시 전업주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서 지낸 휴식기 5년 반 시간 동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찐 뉴스킨을 경험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간 첫 달부터 따박따박 5년 반 쉬는 그 끝날까지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2년 반 정도 짧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유통이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그 유통 구조에서 나오는 수입이 저한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세미나에서 들었던 권리소득이구나라는 걸 맛봤고요. 뉴스킨 제품 진짜 좋은가 보다. 이 사람들은 나처럼 나만큼 이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반 동안 뉴스킨에서 주는 용돈을 받으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다가 살이 막 쪘어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살이 막 찌면서 다이어트를 해볼까 하고 TR라인이와 3.3 헬시를 만나려고 선능에 거의 6년 가까이 만에 나타났는데 그게 그냥 또 다시 복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뭐 중간에 쉴 때도 그랬고 다시 복귀할 때도 그렇고 저한테 특별하게 비즈니스적인 목표가 있거나 어떤 계획이 있거나 의지나 의도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나왔을 때도 사업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킨이 너무 좋았고요. 이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으쌰으쌰 좀 한번 마음 먹고 했더니 시드니를 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석세스 트립을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지부진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제자리를 지키는데 좀 용기가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물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막 성장해 나가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좀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고 부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여기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시스템 안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게 그 2년 반 하고 도망갔던 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망가지 않으려고 이 안에서 잘 용기 내서 버텨왔고요. 그렇게 버티면서 또 이 안에서 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앞에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빼먹었네요. 제가 굿모닝 랑연 FM을 처음부터 청취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청취자로 여태까지 왔었는데 그 출연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어요. 항상 그 성과 내시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웠고 나도 성장을 하려면 저 자리에 한 번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게 저한테는 조금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2022년을 열면서 저의 성장의 의지를 라이징 스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빼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돌아온 뉴스킨 안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요즘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저한테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성장하시는 분들, 성과를 내시는 분들, 성장 속도가 갑자기 붙으신 분들을 스토리를 듣다 보니 공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협업이란 단어와 스폰서 밀착이란 단어였어요. 사실은 그 앞에서 제가 번번이 자꾸 무너지긴 했었거든요. 지금 시스템에 나와 계시는 스폰서님이 조규철 사장님이신데 제가 제 패를 그분께 물론 제 패를 다 보고 계시겠지만 까서 보여드리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랑아그룹에는 이기수 이경진 그룹장님이 계시고 정하윤 사장님, 윤진아 사장님, 박미양 박등래 사장님, 권미정 사장님, 백영선 사장님 되게 사장님들이 알만하신 굉장한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해줄게, 같이 마음 열고 해줄게, 협업 요청해 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청을 할 용기를 못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려면 제 패를 다 까보여야 되는데 오래된 사업자들의 공통된 거 있잖아요.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창피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패를 완전히 까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점검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성장이 더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까보일 용기를 가지려고 하고 그걸 요청드릴 용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조규철 스폰서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는 내가 정신 차렸을 때라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내공은 있잖아요. 오래되신 사장님들이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도 안에 있는 내공이 있거든요. 그 내공을 활용해서 좀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려고 하고요. 저를 좀 넘어서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제가 조직 성장의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림보드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찌질거리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드림보드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 드림보드를 만들면서 저는 제 안의 욕구를 또 찾아냈어요. 제가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계속 사람만 찾고 있더라고요. 드림보드 안에 채울. 저를 따라올 사람, 내가 따라갈 사람, 같이 손잡고 여행 갈 사람, 이런 사람들 사진만 계속 찾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진짜 조직을 확장하고 싶구나. 함께 할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욕구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좀 서툴고 느린 감이 없진 않지만 상반기에 식스파에 입성을 한 BA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탄탄한 SB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하는 암송이 있어요. 나는 된다, 잘 된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은 나를 부로 이끌고 있다. 나도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로 이끌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만난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내 앞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암송을 하면서 저의 탄탄한 조직들을 구축하고 저의 뉴스킨을 또 새롭게 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허설 때보다 너무 잘하시는데? 자, 사장님. 그게 있었죠. 결정적인, 복귀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조규철 감독님과의 만남이라는데 그 부분이 뭐죠? 네, 되게 엉뚱한 거긴 한데요. 5년 반 만에 사실은 이제 플래티늄 앞으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규철 스폰서님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스폰서님도 제가 이제 2년 반 활동할 때 저를 지켜보셨기 때문에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플래티늄 앞에서 스쳐가는 사장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몰라보시더라고요, 저를. 예, 그러고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스쳐 가셨으면 아마 제가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가다 말고 다시 오셔서 어, 내가 아는 사람 맞아요? 이러고 한마디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살이 많이 찌고 볼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티아를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였거든요. 바로 사인하고 바로 다이어트를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복귀가 된 거죠. 그러셨구나.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갑상선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사실은 요즘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다. 근데 제가 그 판정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그냥 암이라고 하니까 덜컥 무서워서 바로 그냥 날짜 잡고 수술을 했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때 파마넥스를 조금 더 깊게 알고 있었고 그랬더라면 아마 수술하지 않고도 잘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파마넥스를 지금 공부하고 주변에 저와 같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수술보다는 자연요법 치료, 파마넥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맞습니다. 아이고, 요새 주변에 갑상선암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파마니스 일찍 알았다면 수술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분이 또 계세요. 자, 우리 2022년도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네, 2022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용기를 좀 바꿔봅니다. 음, 그냥 버티는 용기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저한테 없는 그 도전 의식을 일깨워서 저의 핀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자잘자잘하게 했었는데 이제 긴 기간에 비하면 어림없겠지만 뭐 BA라는 목표가 이제 리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식스파 도전을 하고 BA를 달성을 하고요. 하반기에 SBA를 달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희정 사장님 힘내시고,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